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떡상 기원하면서 월세가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5월달에 오피스텔이 오른다고 예측을 했더니 댓글이 비판이 많았어요. 야,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데 수익형 상품이 남아나겠어? 네 말대로 맞다. 네 말대로 오른다 치자. 그 오른 가격을 누가 받아줄 거야? 월세가 오를 여지가 없는데 매매가가 2배가 되면 누가 사냔 말이지. 이런 비판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오피스텔이 오를 거기 때문에 금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2.5%에서 다음 FOMC에서 3.5%를 올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노무라 증권에서 발표하기를 1%포인트를 금리 인상할 거다. 정말 이쯤 되면 다 죽자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월세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월세까지 인상 러시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원룸이죠. 월세 가격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고 2년 동안 매달 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회초년생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기사인 것 같지만 우리 서울이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사실 주거비가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뭐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한 70만원 정도면 괜찮은 오피스텔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 대출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너무 그동안 전세 대출이 금리가 쌌기 때문에 좋은 오피스텔을 싸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실수령 한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3%인 3분의 1을 주거비용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봐요. 당산 해링턴 같은 경우에 2억 2천 정도 했었어요. 전세 보증금이. 월세 70 정도 하고 금리가 3%일 때는 좋았죠. 전세 실제 대출이자 되면 55만 원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전세를 갔겠죠. 15만 원이나 싸면서 좋은 오피스텔을 살 수 있으니까 월세 55만 원으로는 다가구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니까 오히려 월세보다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월세로 가죠. 왜냐면 전세는 깡통 전세 리스크가 있거든요. 요즘 언론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깡통 전세다, 보증금 사기다. 그래서 보증보험도 되는데 안 들어오기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임차인들이 봤을 때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잖아요. 월세는 뭐죠? 5%밖에 못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확정적으로 딱 5%라고 정해져 있는데 대출금리는 막 30%씩 오르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조차도 실거주를 팔고 월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월세에 몰리다 보니까 강남역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은 월세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요. 지금 강남역의 대표 오피스텔인 센트럴 프로젝트에 진짜 월세 같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약간 단기 월세 같거든요. 제대로 된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700세대 중에. 그 당산역 효성 해링턴도 700세대나 되는데 월세 매물이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한 개도 없으면 매물이 하나 나오면은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월세 시세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뭐 수익형 상품은 월세로 가치가 평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논리에 따르면은 매매가가 오르는 게 맞겠죠. 매매가가 오르면 실제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더 이상 깡통 전세가 아니겠죠. 그동안은 갭이 바짝 붙었는데 이 갭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천, 4천. 룸이 생기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깡통 전세라고 할 수 없겠죠. 시장은 돌고 도는 거예요. 어느 순간 월세보다 전세가 더 싸지면은 다시 전세로 돌아오겠죠. 왜냐면 깡통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된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그렇죠. 금리가 오르는데 월세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세조차도 더 올랐어요. 그러면 누가 받아주냐? 월세가 그대로인데 매매가 두 배가 되면은 누가 사냐? 근데 이제 월세가 올랐잖아요. 매매가도 거기에 맞춰서 오르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오피스텔을 수익형 상품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오피스텔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 투자할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인데 안 올랐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데 안 올랐죠. 그리고 규제가 없어요. 취득세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유일하게 규제가 없는 곳이에요. 투자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요. 돈을 어딘가 넣어야 된다면 오피스텔, 오르고 있는 오피스텔에 넣는다는 거죠. 월세가 오르는 것도 영향이 있겠죠. 월세 시세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투자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금리가 오르니까 집주인이 남는 게 없어서 월세 시세를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월세 시세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월세 시세를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새로운 입주 오피스텔 생겼을 때 전월세 시세가 팍 주저앉는 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월세를 안정시키는 거는 공급이라는 거죠, 공급. 요즘 서울시에서 청년들한테 월세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월세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고 봐요. 월세를 안정시키고 싶으면 시장에 맡겨야 돼요.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때려 지으면은 월세가 팍 안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오피스텔 입주량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월세가 되게 안정화돼 있었어요.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입주량이 많았거든요. 내년, 내후년은 바닥을 칩니다. 이제 우리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정말 암울하지만 월세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거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세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오피스텔 떡상 기원했는데 뭐 굳이 제가 기원하지 않아도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5월달에 말씀드리기를 추석이 되기 전에 꼭 사셔라 했는데 이제 추석이 지나버렸습니다. 아쉽게도 전세가 좀 맞추기 어려워지기도 했고 시세가 좀 많이 올라서 투자하는 여건은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좋은 매물이 있다면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